백성의 날이라고 앞에 꽃을 하나 이렇게 달아줍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석방하십시오. 이재용 삼성회장님도 바로 즉각 석방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영예직으로 선출하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 8억 가까이 됩니다. 7억 9,254원이나 된다고 저성의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 전 국민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대한민국을 꼭 찾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권을 맡겨놓으니 대도 안 한 것들이 상전 노릇하며 기고만장하여 짐승도 안 하는 동성연애 합법화하자고 미친 개소리를 내며 꼴값을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스님이 팩트한테 6가지 이야기하려고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불나는 말씀 하나 또 올리겠습니다. MBC 박성재 사장의 퇴진을 공개 요구합니다. 박성재는 5월 14일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세션 발표 발제자로 나와서 광화문 집회에 마시간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집권 이후 광화문 집회는 종교, 시민단체, 정당 등이 주말을 이용해 정권 비판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도회 등이 주축이 된 국민혁명본부의 광화문 집회는 서명을 남긴 참가 국민민도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박성재 MBC 사장에게 묻는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국민은 연인원으로 전 국민의 30%를 넘었다. 이들이 맛이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MBC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향해 맛이 같다고 매도한 발언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폄하의 인격 침해다. 없는 광우병 선동으로 모여든 광화문 집회는 뇌송송 정신 착란자들의 참가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친 광화문 촛불 집회는 어째서 촛불혁명인가? 광화문 촛불 집회는 혁명이 아니다. 혁명은 체제 변경 때 쓰는 용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불태우려고 한 난동일 뿐이다. 이 난동을 MBC는 연일 대대적으로 중점 보도했다. MBC는 이미 공영방송이 아닌 특정 무리들의 선동 선전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방송사 대표라는 자가 광화문 집회에 담긴 민의와 역사성을 매도한 망동과 정신착란 행위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선 야당은 MBC 사장의 국민 매도 막말에 대해 퇴진을 요구해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은 연명으로 명예훼손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박성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참고로 이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실로 어이없는 망나니가 아닌가. 김호수의 처세, 문재인 잡고 제 살 길 찾는다. 두고 보라. 문재인의 큰 실수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김호수의 검찰총장 임기는 문재인과 1년, 차기 대통령과 1년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의 칼을 빌려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2분을 어거지로 엮어서 투옥시켰습니다. 그러면
김호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김호수는 검찰 내부에서 처세의 달인으로 불립니다. 수사 능력도 있고 위아래 무난하고 잘 어울리는 형이고 밥도 사고 술도 살 줄 아는 사람이란 평판도 있습니다. 모난 이성룡과 달리 김학의 사건 연루로 조사 대상이었지만은 조용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3명의 장관 박상기, 조국, 추미애를 모신 사람입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문재인의 마음도 샀습니다. 조국 수사 때 윤석열을 뺀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문재인에게 보고해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관을 그만둔 뒤 여러 공직의 물망에 오른 것만 봐도 그의 처세는 가히 알만합니다. 공정위원장, 금감원장, 국민인권위원장, 감사위원 자리에 이름이 노미네이트 된 것만 봐도 그의 처세는 광폭입니다. 이런 김호수의 일성이 검찰의 조직 안정입니다. 이걸 보면은 권력을 향해 내가 책임질 테니 검찰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은 어렵다고 설득해 관철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정권의 검수완박은 물 건너갔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권력 수사는 현재의 선에서 매듭짓고 추가 수사는 막을 것이라는 정권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사후입니다. 김호수는 보장 안 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문재인을 단죄하지 않고는 국정운영 동력을 잃게 되고 심각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김호수에게도 그 자체로 엄청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김호수는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는 같이 추구의 이념 성황의 원칙주의자입니다. 특히 소신형 처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문재인 때와 같이 상황에 따르는 처세를 할 것이기에 방탄 총장의 역할은 문재인 임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임기 말 권력 누수가 심해지고 내부 분란이 일면은 등 뒤에서 안면 몰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비하면 문재인에게는 귀순자를 북측에 돌려보낸 여적죄와 울산시장 부장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북한 원전 공급을 포함한 USB 사건 등의 직접 당사자 격이라 사저로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김호수가 그런 순리적 악역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광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거들난 나라입니다. 문재인의 어버이날 메시지가 실로 과간입니다. 어버이날 가장 큰 효도는 백신 접종 권유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권유로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거나 혼수에 빠진다면 이것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버이날 메시지입니다. 참모들 수준이나 바다 잃는 수준이나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감염병 전문의는 아스트라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률 확률은 일생 동안 벼락을 6번, 7번 맞을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하고 영원히 지구를 떠난 분이 이미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자는 2만을 넘었습니다. 벼락을 7번이 맞을 가능성 중에 하필이면 백신 접종 선물하고 가장 큰 효도는커녕 그 자식은 망고의 불효를 저질러 가족들의 원망을 한몸에 지고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버이날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선물이 부모와 죽음일 가능성이 수백만 분의 1이기라도 하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내는 문재인의 생각과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 아닌 앉을 자리가 아닌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생 일대 패착이 거기에 간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적 역량이 정말 아다다 수준입니다. 아다다 수준. 우리의 1분기 경제 성장률 1.6%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이걸 두고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뻥카를 날렸습니다. 쪽이 없으니 팔릴 일도 없어 마구 뻥을 칩니다. 대만은 3.9%, 싱가포르도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아시아 4마리 용중의 꼴찌입니다. 미국은 기록적입니다. 3% 성장입니다. 이름에도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1위라는 뻥을 왜 치나요? 국민들 바보 취급하는 건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을 거들내고 국민들 우라통으로 고통을 겪게 합니다. 대북 전단살포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네요. 문재인이 어제 회견에서 내뱉은 막말 폭언입니다. 김여정이 일갈한 특등머저리가 맞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김여정의 지시로 만들어 놓고 표현의 자유를 놓고 찬물이라니 미친 거 아닙니까? 삶은 소대가리는 남북관계에 따뜻한 물입니까? 김여정이 특등머저리로 지칭하던데 이것은 남북관계에 펄펄 끓는 물입니까? 남북관계가 좋다는 생각 심각한 간첩질로 보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 입술을 어디 감추고 꿀먹은 벙어리 짓할 때 남북관계는 펄펄 끓는 뜨거운 관계였나요? 문재인 4년의 남북관계는 북의 핵폭탄만 강해졌습니다. 북한의 적화 야욕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남북관계 발전이고 김정은 독재의 실상을 알리는 대북전단의 표현의 자유는 찬물이라니 얼빠진 특등머저리 아닙니까? 문재인 남은 여생 찬물 신세가 기다리는 것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여보소, 문재인 나라가 당신 겁니까? 요새 우리 국민들이 그럽니다. 문재인 나라가 니 거가? 밀수권 갭 투자